민족말살 통치기 인적 수탈 볼게요. 국가총동원법 제정이 38년이에요.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중일전쟁 다음해인 38년에 실시합니다.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도 1938년이에요. 국가총동원법,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총동원이 있으면 1938년이네. 그래서 총동원이 있으면 38년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총동원을 총기 있는 강동원 이렇게 생각할게요. 총기 있는, 똑똑하다는 얘기죠. 영리한 강동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총기 있는 강동원이야. 똑똑한 강동원이에요. 강동원 얼굴에 총기까지 있어. 남자친구가 총기 있는 강동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38 광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잖아요. 땡에서도 그냥 땡이 아니고 38 광땡 잡은 격이다. 그래서 저는 38년도 암기할 때 38 광땡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총동원, 총기 있는 강동원이 남친이야? 38 광땡 잡았네 해서 38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38년에 만들고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조직합니다. 자, 국민정신을 총동원한다. 이 총동원하려는 국민정신의 핵심이 바로 뭘까요? 애국심이겠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국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정신을 총동원하려고 그러는 그 핵심은 바로 애국심이다.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38년에 만들고 바로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조직을 하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1940년이에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은 38년인데 40년이 됐어요. 새롭게 40년대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총동원 2년 동안이나 했더니 좀 이제 부족해. 총동원 가지고는 좀 더 약해. 좀 더 센 거 뭐 없을까 하다가 그래,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는 총력으로 바꾸자. 새로운 40년대니까 총동원은 좀 진부하니까 총력,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내는 총력으로 바꾸자 해서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게 되면 1940년이다. 총동원이 있으면 38년. 좀 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는 총력. 이게 있으면 새로운 40년대의 시작. 194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적수탈 두 번째로 육군 특별 지원병령. 이거 다시 말하면은 지원병제란 얘기예요. 이거는 38년 2월로 국가총동원법이 38년 4월이거든요. 이거보다 앞서서 지원병제가 실시되더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병이라는 거는 야, 너희들 군대 오고 싶으면 지원해.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국가총동원법보다 먼저 실시가 돼요. 자, 중일전쟁이 37년에 전쟁이 일어나죠. 일본이 군인이 필요해. 그래서 지원병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야, 군인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해. 아무도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네. 좀 강제성을 부과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더라. 그래서 지원병제를 실시했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 제정을 하더라. 그래서 국가총동원법보다 지원병제는 원래 더 앞서에 있다. 또 외워야 되는 게 국가총동원법 제정 38년 4월, 근로보호국대 설치 38년 6월, 국민징용령 39년.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슬로우 퀵킥이라고 춤출 때 보통 슬로우 퀵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그랬다 뒤에 빨리.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해서 일본이 진짜로 수탈하고 싶은 건 강제징용과 징병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과 군인을 강제로 수탈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징용령을 실시하는데 바로 징용령 실시하기엔 좀 부담이 되니까 처음엔 슬로우로 좀 약한 징용령. 그래서 근로보국대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게 38년 6월이고요. 근로보국대는 근로를 통해서 보국, 국가에 보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보국대는 누가 대상이냐? 이 징용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나 여성 이렇게 좀 바로 빡센 징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보국대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이들은 몸빼를 착용하고 뭐 반일을 한다거나 좀 약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래서 근로보국대는 징용은 너무 굉장히 빡센 노동력 착취고 그 전에 약한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근로보국대라는 걸 설치하고 이 대상은 어린 학생이나 여성들이고 이들은 몸빼를 착용하고 좀 편한 옷을 입고 좀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수탈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징용령을 39년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 바로 징용으로 가기 전에 근로보국대라는 걸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으로 가더라. 국민징용령은 1939년이라고 그랬죠. 징용령이 뭐냐면은 국가총동원법을 실시를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징용제를 39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보국대랑 비교를 하면 근로보국대보다 더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더 일을 많이 하는 건장한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착취하는 게
국민징용령이다. 근로보국대는 그 앞서 징용령에 앞서서 어린 학생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몸빼바지 입고 적당히 노동력 착취하는 게 근로보국대, 진짜 빡세게 착취하는 게 건장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빡세게 착취하는 게 징용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또 하나 외워야 되는 게 국가총동원법 38년. 제가 국가총동원법을 통해서 착취하고 싶은 건 노동력과 군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동원법 38년, 그리고 징병제, 강제로 군인으로 끌고 가는 징병제가 44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슬로우 퀵킥이라고 바로 징병제로 가는 게 아니고, 징병제 하기 1년 전에 학도 지원병제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징병제로 가요. 징용제 하기 전에 근로보국대에 갔다가 그랬다 징용제로 간다고 그랬죠. 징병제로 바로 안 가고 징병제 가기 전에 학도 지원병제를 1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징병제로 갑니다. 그래서 학도 지원병제는 학생들 지원받아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건데, 이 국가총동원법 전에 있던 지원병제는 말 그대로 그냥 야 너희들 군대 가고 싶으면 지원해 이 정도였다면은, 학도 지원병제는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지원해, 근데 지원하지 않으면 너희들 징용 가야 돼, 빡세게 노동력 착취당해야 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도 지원병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데, 지원 안 하면 끝이 아니고 미지원자는 징용령을 발동하니까 명칭은 지원병제인데 약간 징병 느낌이 있는 그런 지원병제고, 이게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기 1년 전에 슬로우 퀵킥으로 슬로우에 해당하는 게 학도 지원병제다. 그래서 징병제 44년 실시되기 1년 전에 학도 지원병제다. 요거는 징용제를 실시하기 전에 슬로우로 근로보국대 설치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자, 징병제 실시하기 1년 전에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징병제가 1944년인 걸 외워야 되잖아요. 똑같이 또 1944년에 있었던 게 여자 정신대 근로령도 1944년이에요. 저는 1944년 연도한기법은 1944년이면 일본이 패망하기 1년 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44년 패망하기 1년 전에 천벌받을 짓을 하니까 45년에 원자폭탄 맞고 일본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4년에 있었던 일은 일본이 완전 천벌받을 짓을 하는 막장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44년에 있었던 일은 천벌받을 막장짓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징병제 뭐예요? 일본 전쟁에 조선인 강제로 끌고 와서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거죠. 완전 천벌받을 짓이죠. 여자 정신대 근로령은 뭐예요? 여성을 이 군인의 어떤 성놀이감으로 쓰는 거죠. 완전 천벌받을 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벌받을 짓은 44년에 했다. 그러니까 45년에 원자폭탄 맞고 패망하더라.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군수생산 책임제도도 조선인에게 별의별 걸 다 수탈을 하다 더 이상 빼앗아 갈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그냥 만들어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건 다 뺏어갔어. 근데 더 이상 빼앗아갈 게 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책임지고 만들어내. 이게 바로 군수생산 책임제도죠. 그래서 이것도 천벌받을 짓이에요. 뺐다 더 이상 뺏을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생산해내. 할당량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벌받을 짓 해서 군수생산 책임제도도 44년이다. 이렇게 천벌받을 짓으로 외워야 되는 게 군수생산 책임제도, 징병제, 정신대 요 정도가 4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중일전쟁 37년에 있죠. 군인이 필요하니까 38년 2월에 육군 특별 지원병령 해서 지원병제를 실시를 해요. 아무도 지원을 안 하죠. 지원을 안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가총동원법을 38년 4월에 실시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가총동원법이 그래서 총동원 38년이에요. 이 38년에 또 뭐가 있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총동원이 있으면 38년이구나. 그래서 총기 있는 강동원이 남친이야? 38 광땡 잡았네 해서 총동원이 있으면 38년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을 만들고 애국반을 조직한다. 이 총동원하기를 원하는 국민정신의 핵심이 바로 뭐다? 애국심이다. 전쟁에서는 애국심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조선연맹을 만들고 애국반을 조직을 해서 애국심을 키우려고 하더라. 자, 국가총동원법이 38년이에요.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에서 정말 동원하고 싶은 큰 두 가지는 노동력과 군인이었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징용령을 39년에 실시하는데, 바로 징용령으로 가기엔 심적 부담이 있어. 그래서 슬로우 퀵킥으로 39년 징용령 가기 전에 근로보국대, 근로를 통해서 국가에 보답하는 근로보국대를 통해서 어린 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근로보국대를 38년에 설치를 하고, 그랬다가 39년에 징용령을 실시를 하더라.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징병제도 44년에 징병제를 실시하기
1년 전에 바로 징병제를 실시 못하고 학도지원병제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군대 지원하게 하는 학도지원병제를 징병제 1년 전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징병제를 44년에 실시하더라. 44년 안기법은 천벌받을 짓을 하면 44년이라고 그랬죠. 징병제, 총알바지로 써먹어. 정신대, 여자를 성놀이객감으로 써먹어. 천벌받을 짓이라 44년. 그리고 45년에 일본 원자폭탄 맞고 패망하더라. 자, 국가총동원법 38년이에요. 국민총력조선연맹은 40년이에요. 총동원 있으면 38년인데 이걸 총동원 하니까 좀 진부해. 그래서 새로운 40년을 맞아서 좀 바꿔보자. 총동원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총력이 있으면 새로운 40년대의 시작 40년엔 국민총력조선연맹이더라.